송도 청라 아파트 경매는 어떤가요?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요즘에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송도 청라 뭐 둘 다 인천이죠. 예, 사실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상 약간 가격의 뭐 반등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지역이고요. 왜 그러냐면 인천이나 송도에 더 수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계획이 있고 정말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생긴다면 예, 뭐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송도나 청라 주변에 다 뭐가 생기고 있죠? 아파트만 생기고 있어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배드타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가 1,000만 원 오르면 다른 데는 이미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굳이 그곳에 그렇다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별개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도시고 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많은 중심으로부터 너무 멀리 이격돼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들이고요. 일본을 보더라도 그쵸? 도쿄 중심부는 굉장히 비싸지만 빠른 열차로 30분만 해도 도달할 수 있는 도쿄까지 그런 신도시들 지금 어떻죠? 저렴한 비용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물론 지금 시장 상황상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롤롤님, 롤롤? 그분인가요? 500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요. 그 롤롤 얘기하는 건가요? 랄랄인가? 그분 랄랄인가 보다. 그죠? 랄랄인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집행관님들은 공무원인가요? 공무원 아닐걸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거기 담임 법관 해가지고 매각물권 명세서에 항상 도장이 찍혀있는 법관의 이름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다 판사님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판사님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작 판사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생산성이 약간 이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데 일거리가 많은 이 경매에 관련해서는 판사가 움직이기보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는 어떤 권리를 주시고 담임 법관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신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무원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예, 어쨌든 궁금할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아 H님,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인데요.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 매수 시 기존 1주택 대출 갚아야 하나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1가구인데 공시지가 1억 이하 빌라 매수 시 기존 1주택 대출이 있는 상태인데 이거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걸 갚아야 되나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문정부 때 대출을 해주면서 이런 좀 제재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대출 상품, 이 저금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혜택을 준 거니까 다른 거를 매입할 때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이걸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사인을 여러분 너무 많이 사인해서 모르시겠지만 거기에다 아마 사인한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낙찰을 받고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첫 번째 주택에 있었던 거를 대출을 갚으래요. 그러면 갑자기 얼마나 황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뭐 디딤돌 대출이라 그래서 원래 시중금리는 한 3%대인데 아마 1%대, 2%대 대출로 금리로 혜택을 받으면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대환대출을 통해서 갈아타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1%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냥 시장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일반 대출들, 예.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이걸 갚아야 되는 조건이 없는 그런 일반 대출들, 물론 금리가 3%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주택을 매입해서 그거보다 훨씬 이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아타고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실전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앞전에도 우리 저번 주였죠? 월요일 날 우리 회원님이 질문이 오신 거예요. 낙찰을 받고 보니까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출 받으면 이거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회원님이 막 급하게 막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몇 군데서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라요. 자, 시골 전원주택님 지방에서 경매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무 상담 문의가 왔을 때 말소 기준 권리로 가볍게 유선 상담을 진행해서 방문을 유도해서 디테일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스킬이 궁금한. 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요. 지방에서 경매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무 상담 문의가 왔을 때, 많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소기 좀이라 했는데 말소기준 권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말소기준 권리 가볍게 전화 상담을 진행해서 방문을 유도해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계약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경매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자세한 건 오셔서 얘기하시죠 라고 유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다. 아마 컨설팅 회사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제자분들 중에도 이 경매 학원을 전국에서 오픈해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 후배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요, 내가 전화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와서 계약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내가 돈을 벌려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이분의 인생을 바꿔줘야겠다.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 잡지 않고 하는 거는요. 이 원생들을 만약에 돈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걸 운영한다? 그게 1년이 될지 뭐 3년이 5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 끝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요렇게 하겠다. 이런 기술적인 면을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얼마나 진짜 주변의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은지 이게 진심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오픈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골 전원주택님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 경매로 통해서 변화를 시켜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성공을 하셨다면 그걸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변화시켜 보세요. 예, 그러면 용기도 생기고요, 확신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내가 제발 나한테 배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를 만나서 이분들이 나에게 교육을 받게 되면 이분들은 참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다. 왜? 나는 그 교육비 이상 이분들에게 반드시 결과를 낳게 할 거거든. 자, 이런 마음이 내 가슴에 생기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걸 보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막 모든 게 따라와요. 모든 게 따라옵니다. 보람되고요. 네. 여러분 진짜 이거 참 좋은 직업이에요. 좋은 직업이고요.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행복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 밑바탕 깊은 곳에 그릇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게 몇 년 동안 잘 될지 몰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전원주택님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면을 고민하기보다는 이게 진심이 그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기술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소중한 하루님, 강제 집행 후 동산에 대한 환가 신청을 했어요. 궁금한 건, 잠깐만요. 강제 집행 후 동산에 대한 환가 신청을 했어요.
궁금한 건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동산 경매 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받은 금액과 강제집행 등과 상계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궁금한 건 집행비용과 보관료의 합산 금액과 상계 처리하는지 보관료에 대해서만 상계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낙찰 비용은 집행비용보다 높으면 추가 비용을 내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그쵸.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 동산 경매로 진행해가지고 진행했던 것들은 아마 그 거의 상품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낙찰받아가지 않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보관을 하고 있었던 보통은 이제 컨테이너 물류 보관센터죠.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위임장 쓰고 뭐 요걸 대신 처리해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또 처리해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어떤 상품의 가치가 없어서 얼마를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한테 몇십만 원 줄 테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 물품이 얼마나 상품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가 동산 경매를 진행할 때 냈던 비용에서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것들은 상계 처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또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강제집행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집행을 하기로 해서 돈을 일단 100얼마를 넣거든요, 보통. 이게 법원마다 좀 다른데 쬐끔 넣는 데도 있고 많이 넣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넣고 나서 만약에 그쪽에서 그쪽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려다가 진행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약간의 처음에 접수 비용 빼고는 다 돌려줘요. 예.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처리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 교수님, 매매 사업자로 매도 시 몇 제곱 이하만 혜택을 받나요? 혜택이요? 어떤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요거는 국민평수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항상 우리 세금의 기준은 국민평수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평수는 몇 평이죠? 85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만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85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보면 84.99제곱미터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론비타님, 30대 신혼부부인데 청약을 받은 게 좋을까요? 서울 빌라를 경매로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 신혼부부분들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그리고 이거를 하나만 낙찰받고 있는 게 아니라 도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빌라 낙찰받아가지고 단타 치든 뭐 전세를 놓든 해가지고 물건마다 단타 칠 게 있고 전세 놓을 게 다르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만약에 실천력이 생각보다는 좀 안 맞춰준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청약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분 정도 상담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금액이 있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 상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왜냐하면요.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분에게 내가 괜히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실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이때는 아예 이 기회에 상급지로 이사가서 그냥 버티고만 있어도 벌 수밖에 없는 요게 차라리 날 뻔했는데 예, 제가 이제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벌써 상담한 지 8년째 되는 것 같아요. 베프옥션 오픈한 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동안에 수많은 결과를 보았을 때, 이게 진짜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제가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 점, 아울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이,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예, 저희도 9시 30분부터 바로 오전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아침에 20분 정도만 이렇게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소중한 질문들, 굿모닝 경매 AS 시간에라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노여워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 실시간 방송에 질문을 또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아 중간에 잠깐 잘렸다가 진행된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신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